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열과학대학교 스포츠학과 16학번으로 졸업한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드는 곳이라는 모토를 가진 파프짐 서초점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라는 직종 자체가 프리랜서 직종이기 때문에 사실 근무 시간을 일반화시키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파프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센터 운영 시간인 0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진행되는 스터디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듣는다던가 또는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 직종이다 보니까 그 급여 자체를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제 기준 초봉은 3,6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프리랜서의 특징이죠. 아무래도 본인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력 발전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급여 자체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급여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프짐의 모토는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자입니다.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란 바르고 정직하게 트레이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저희 회사에서는 피트니스 산업의 인식 개선 그리고 비전 향상을 위한 파프짐만의 자랑할 만한 복지 및 문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랜서인 트레이너의 급여적 안정성을 위해서 레벨 제도를 도입, 진급회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트레이너를 위한 건강운동관리사협회, 대한운동사협회, 그다음에 ESS 운동과학 전문가 과정 등의 협회 및 교육의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전문성 향상 및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화인데요. 파프짐 컨퍼런스로 대표되는 공부하는 트레이너 문화가 있습니다. 14년 전 5분의 대표님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 7개의 지점, 40명의 선생님이 있는 현재까지도 지점별 스터디, 연합 스터디, 분기별 스터디, 컨퍼런스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공부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화와 복지 등은 사실 트레이너 시장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자는 모토 아래 똘똘 뭉친 저희 파프짐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 및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점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서적을 국립유하는 성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10시에 전체 줌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프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관절별로 선택을 해서 각 지점에서 선생님이 한 분씩 나와서 그 관절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론과 시기를 녹여서 현장 전문가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트니스 시장의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실제로 학부 시절에 유명한 업체 대표님께 이러한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조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돌아온 답변은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헛된 꿈은 꾸지 말아라. 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 이후 실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요. 이곳 파프짐은 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변해준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파프짐은 석박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피트니스 시장의 토네메달을 만들고 업계를 리딩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했고 이 회사라면 내가 원하는 피트니스 산업의 문화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곳이겠구나. 내가 원하는 기능성 트레이닝으로 대변되는 현 맞춤형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회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저는 피트니스 쪽으로는 경력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기 때문에 뽑히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저의 실력이나 지식, 톤의 매너 등에 자신이 있는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았고요. 이 부분에서 면접관분들께 큰 인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면접으로 서류를 뒤집고 들어온 특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서류에서의 걱정으로 지원을 안 하기보다는 우선은 고민보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그 서류를 뚫고 통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면접이 끝날 때 면접관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역으로 했습니다. 역질문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프짐의 모토는 이제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자인데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 시절에 질문을 했다가 조금 상처를 받고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그러면은 회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어떤 취지이고 어떤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봤었고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란 바르고 정직하게 트레이닝하는 문화라는 것을 듣고 야, 이 회사라면 피트니스 산업의 인식 개선 그리고 비전 향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뭔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운동을 지도하는 직업입니다. 지도하기에 앞서서 그 고객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를 찾아준 고객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을 지도할 수도 있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는 라이프 스타일 케어를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고객의 니즈와 더불어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적, 동적 평가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선 해부학적, 생리학적, 역학적, 운동학적 부분을 모두 알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꺼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통해서 위와 같은 부분들을 기초를 다지고 현장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나 대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과의 운동에 앞서서 항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가를 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운동을 막무가내로 지도를 할 경우 오히려 회원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자가 오더라도 평가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지식을 대학 시절부터 많이 공부하고 특히나 학우들에게 많이 적용을 해보면서 손에 조금 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이 모든 것을 나타내주지는 않지만 처음 현장에 나갈 때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아니면은 핫셉, 타타 등의 이런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학과의 경우 3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2번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의 경우 쉽게 취업할 수 없는 대학병원 스포츠학센터에 인턴십을 나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일반인이 아닌 환자에 대한 운동 처방에 대해 깊게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학과의 경우에는 메디컬 필라테스, 환전산 운동, 노인운동학 등의 수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배운 기초를 많이 공부하고 적용하여 저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고 특히나 대형 병원이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트레이닝을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재활에 맞는 운동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해부학적인 또는 기초적인 재활에 대한 임상 지식을 조금 쌓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액티브한 운동을 시키기에는 환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아픈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이기 때문에 환자로 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억제를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운동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플로어를 잘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경험이 있다면은 일반 피트니스에서도 통증에 대해서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라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대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지만 이러한 학문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과 함께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융화되어야지만 그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학문에 대한 재미도 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실히 고민해보고 그 답이 대학원이라면 진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